양지 바른 한의원의 안주인 차세리. 그녀는 완벽한 내조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시아버지 양선출과 남편 양동익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당에서 돌아온 그녀의 손엔 결코 들켜서는 안 될 과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차세리는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성당에서 돌아온 뒤로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안 식구들 앞에서는 차분하게 웃고 식탁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대화를 이어갔지만 그 웃음 뒤에는 오랜 시간 눌러두었던 기억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의 중심에는 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직접 안아보지도 못했고 오래 불러보지도 못했고 단 한 번도 엄마라고 불러보지 못했던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차세리는 성당에서 받아온 작은 상자를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상자를 다시 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단 하루만 보고 다시 덮어두자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막상 눈앞에 두니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작은 쪽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바닥만 한 딸랑이, 그리고 너무 작아서 가슴이 저려오는 아기 옷이었습니다. 그 물건들 하나하나는 세월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소중하게 보관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던 것이 바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차세리는 그 사진을 두 손으로 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웃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울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세리에게는 그 사진 한 장이 평생 갚지 못할 빚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세리는 떨리는 손끝으로 사진을 쓸어내리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 말은 누가 들을까봐 입술을 깨물며 겨우 꺼낸 고백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안을 수 없었던 시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두려움, 그리고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스스로를 수없이 설득해야 했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명은 사라지고 죄책감만 더 또렷해졌습니다. 차세리는 아이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만을 바랐습니다. 언젠가 아주 멀리서라도 한 번쯤 볼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것조차 욕심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상자를 다시 닫고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양동익도 몰라야 했고 양선출도 몰라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눌러두려 했지만 그날 밤 차세리는 결국 새벽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양은비는 전혀 다른 이유로 짜증이 나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용돈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바로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던 양은빈에게 돈이 없는 상황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기 방 서랍도 뒤지고 가방도 뒤졌지만 마땅한 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차세리와 양동익 방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도 급할 때면 양동익 지갑에서 몇만 원 정도는 슬쩍 가져간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은빈에게 그것은 큰 잘못처럼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집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양은빈은 별 생각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고 협탁도 뒤져봤지만 생각보다 현금은 없었습니다. 그때 양은빈 눈에 장롱 뒤쪽에 어색하게 밀어넣은 상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일부러 숨겨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양은빈은 의자 위에 올라가 상자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귀금속이나 통장 같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쪽쪽이와 딸랑이, 아기 옷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양은비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운 적도 없는 차세리가 왜 이런 물건을 숨겨놓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기 사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얼굴 같았습니다. 양은비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고무재를 따라갔던 고깃집에서 만난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목에 걸고 있던 펜던트 안에 아주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 바로 그 사진과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사진이 거의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양은빈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비밀을 발견한 듯한 흥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양은비는 사진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고 상자는 다시 대충 원래 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집을 나섰습니다. 그 고깃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여자애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가게 밖으로 나오던 그 여자애와 마주쳤습니다. 양은비는 인사도 없이 바로 말했습니다. 너 펜던트 안에 있던 사진 보여줘. 여자애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왜 보여줘야 하냐고 배묻자 양은비는 더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 사진 너 맞지? 그 말에 여자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둘 사이에 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양은비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더 캐묻는 순간 오히려 판이 깨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비웃듯 말했습니다. 됐다. 어차피 또 보게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양은빈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 시각 집으로 돌아온 차세리는 이유 없이 불안했습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장롱 쪽을 바라봤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자가 숨겨놓았던 위치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내 열어보았습니다. 안에 있던 물건들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았지만 딱 한 가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바로 사진이었습니다. 차세리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상자를 열어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진만 가져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차세리 머릿속에는 여러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결국 한 사람으로 멈췄습니다. 양은빈이었습니다. 그 순간 차세리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 사진 하나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집안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비밀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가장 먼저 건드린 사람이 바로 양은빈이라는 사실이 차세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편 공대안과 양동숙은 모텔 사건 이후 서로를 피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한동안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지요. 처음에는 민망함이 더 컸습니다. 양동숙은 괜히 마음이 어수선했고 공대안은 혹시라도 양동숙에게 부담을 줄까봐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로 아무 일 아니었던 것처럼 지내보려 했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정리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지 않으려고 할수록 더 신경이 쓰였고 아무렇지 않다고 넘기려 할수록 사소한 순간들이 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양동숙은 민용길과의 이혼 이야기를 어느 정도 정리한 뒤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오랜 세월이 남긴 상처까지 단번에 지워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우 생각도 해야 했고 앞으로 스스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도 고민해야 했습니다. 양동익이 가게 하나 차려주겠다고 했지만 양동숙은 그 도움을 덥석받는 것이 마음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왕이면 자기 힘으로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지만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공대안은 그런 양동숙의 상태를 멀리서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누군가를 챙길 때 티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양동숙 앞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말 놓고 지내던 사이였고 괜히 오해를 사거나 부담을 줄까봐 항상 한 발 물러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몸이 먼저 움직이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양동숙이 가게 자리를 알아보러 다닌다는 말을 들으면 공대안은 그 동네를 지나가다 우연히 들른 척 나타났고 양동숙이 밥을 대충 때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말없이 먹을 것을 챙겨다 주었습니다. 지우 일로 정신이 없다는 소식이 들리면 필요한 서류나 정보도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양동숙도 그런 공대안의 행동을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빈 상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던 순간 공대안과 마주치게 되었지요. 공대안은 멀찍이서 그냥 지나칠까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뭐 해? 양동숙은 괜히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가게 자리 보려고. 공대안은 상가 안쪽을 한번 살펴보더니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여긴 좀 애매한데 사람 다니는 길이 애매해.
양동숙은 괜히 심통이 난 듯 말했습니다. 너는 또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공대하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사람 많이 보는 직업이잖아. 그 짧은 대화 하나에 두 사람 사이에 어색했던 공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그날 이후 양동숙은 공대한에게 가게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자리를 보고 왔는지, 임대료가 너무 비싸 포기했다는 이야기, 지우가 엄마가 뭐를 하든 응원하겠다고 해서 괜히 울컥했다는 이야기까지 사소하지만 속 깊은 이야기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공대한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해결책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말만 덧붙였습니다. 너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양동숙은 바로 받아쳤습니다. 누가 짊어졌대? 공대한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 그 말에 양동숙은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웃기려는 의도도 없는데 이상하게 위로가 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양동숙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나 진짜 뭐가 어울릴까? 공대한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도시락 가게. 양동숙은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도시락? 공대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맛도 있고 사람 상대도 잘하고 너무 몸 갈아넣는 장사는 아니면서도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양동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그걸 기억해? 지우 초등학교 때마다 소풍날이면 새벽부터 도시락을 싸던 그 시간을 공대한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기억 못해? 그 한마디에 양동숙의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세상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것 같던 자기의 오래된 시간을 누군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이 천천히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먼저 말하지도 않았고 선을 넘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그 선 바로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다는 말을 하면 공대한은 약봉지를 문 앞에 걸어두고 갔고 양동숙은 말없이 따뜻한 국을 챙겨보냈습니다. 밤늦게까지 병원 일을 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양동숙은 괜히 밥은 먹었어? 라는 문자를 보냈고 공대한은 먹었어. 근데 내가 먹었는지가 더 궁금한데 라고 답하곤 했습니다. 그 문자 하나에도 양동숙은 한참을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편 집안에서는 또 다른 긴장이 조용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양은빈이 차세리 방에서 발견한 아기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양은빈은 이미 그 사진의 비밀을 더 파고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차세리가 그렇게까지 흔들린다는 건 그 사진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은빈은 다시 그 여자아이를 만날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고무재도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번져갔습니다. 반대로 차세리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양은빈이 사진을 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막혔는데 이제는 그 여자아이에게까지 접근했다는 사실이 공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소중하면 왜 버렸어? 양은빈이 던진 그 말이 차세리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차세리는 수없이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놓아야 했던 거라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엄마로서의 죄책감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의 마음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가운데 겉으로 보이는 일상은 여전히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공정한과 양동익은 방송에서 어색한 우정을 연기하며 웃음을 만들고 있었고 공주아와 양현빈은 아직 들키지 않은 비밀 연애 속에서 조심스러운 설렘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대한과 양동숙은 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감정 앞에서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여전히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양은빈이 손에 쥔 그 사진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끝날지 아니면 차세리가 숨겨온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낼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두 집안의 평온했던 일상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구독하시면 즉시 흥미로운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